여승재 멘토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강의들 해주셨을까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복습이 중요하죠. 맞아요. 공부해서 제가 정리를 네. 해보면 이제 처음에 5월에 이제 저희랑 첫 방송 하실 때는 이제 해외 선물 개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기축 통화인 달러 중심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따른 대응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금리 에 따른 달러 움직임, 뭐 FOMC 미팅 앞두고 있는 움직임 이런 부분 또 잘 짚어주셨고요. 네. 매매 습관 관련해서 뭐 전일 해외 시장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일 경제 지표 확인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차트의 지지 저항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첫 주에 얘기 주신 부분에 따라 뭐 채권이나 뭐 통화 쪽 거래 멘티분들이 하셔서 첫 주부터 좋은 수익률로 출발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6월에 들어서 이제 매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주셨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갖고 개차 수익률, 손익비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보자 이런 좀 근원적인 부분도 한번 얘기를 주시면서 매매 습관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된다. 경제 지표를 왜 확인하냐면 경제 지표에 따른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른 대응은 경제 지표를 봐야 대응이 된다 이런 의미로 실제 몇 가지 호주 달러 라든지 유로와 관련된 상품들 조금 짚어주셨고요. 네. 이제 신뢰까지 이제 원칙과 신뢰를 한번 짚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FOMC 금리 인상 관련된 해석, 그다음 리보 금리와 OIS 금리 간 차이에 따른 어떤 대응. 조금은 이제 금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런데 사실은 금융은 다시 금리에 모든 것들 기반을 하거든요. 뭐 저희가 살면서 금리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출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금 없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 금리는 이제 금융 활동의 근간이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짚어주셨고 시기적으로도 금리가 오랜 세월 리만 이후에 저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가는 좋은 올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조금 배워보시면 어차피 뭐 아까 예시지만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갈 거라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갖는 게 좀 좋은 예가 아닌가. 추가 대출도 더 금리 낮을 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써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네. 이렇게 일상생활과 금리 부분 관련 중요성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각 중앙은행의 파월 의장, 뭐 드라기 구로다 총재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태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 실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더 얘기를 주셨고요. 더불어서 미역 분쟁과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역 분쟁이 있으니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있고 달러 흐름과 코스피 관련 흐름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서 출발하지만 통화까지 이어지고 나아가서 주가 지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6월 이제 무역 분쟁 한 번 더 이슈 변화에 따른 해석 이렇게 한번 얘기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이 나오고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 좀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멘티님들이 꾸준히 좀 강의를 들으셨으면 기본기를 좀 다지셨을 것 같고요. 미처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늘 얘기 드린 유튜브를 통해서 마저 보실 수 있고 나아가서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멘토링 잘 받으시면 멘토링 특징이 이제 자리를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가이드해 주시고 이런 거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좀 더 좀 소화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멘티님들이 좀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총 5번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다른 멘티들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심한 강의들이 좀 많이 이뤄졌던 것 같아요. 앞서 차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저희 시장도 그렇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80%는 출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멘티들의 강의 그리고 멘토링 또 저희 방송 계속해서 출석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승재 멘토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승재 멘토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모토 투자클럽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먼저 미니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투자의 시장은 단편 나오는 단편 영화가 아니고 거의 끝이 없는 무한 장편 영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슈가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미니 강의가 쭉 연결되어지는 이제 금리서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것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고리가 돼가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무역 분쟁이 전쟁으로 일단 시작이 됐죠.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를 뒤집어 엎으면서 340억 달러 상당의 관세 품목을 발표를 했고, 중국이 이에 보복 대응을 했고, 여기에서 미국이 다시 2천억 달러에 상응하는 품목을 10%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요.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고, 그 미국과 중국 내 기업들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 2천억 달러에서는 관세 세율이 낮아졌죠. 340억에서는 25%였지만은 2천억 달러 상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낮아졌고, 중국의 대응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 없이 WTO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GT, 통신업체 중국의 통신업체 GT에 대한 사업 재개 허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엔 좀 우호적인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험자산 회피 쪽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쪽으로 좀 돌아가 있다.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예외죠. 이 기승전결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얄밉겠지만 미국 시장은 예외적인 그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이 준비된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전자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채권, 달러, 금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위험자산에는 주식, 그리고 원유, 구리 이런 자산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무역 분쟁은 시작이 됐다는 말이죠. 된 이후, 지금 진행 중인 무역 분쟁,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작이 된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무역 분쟁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행보,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들이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 무역 분쟁은 11월 중간 선거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면서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패배를 한다면은 그것 또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고 패배를 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2040년까지를 내다보고 지금 그 제조 2025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예상을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상과 예단을 하지 말자. 그러면 언젠가는 신호가 나오겠죠. 주식시장의 활기를 찾는,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호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이 정말 피 터지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주식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신호,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지느냐, 그 신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채권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이 지금 시카고 그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2%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 연준의 연은 총재들,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죠.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렇게 본다면 이 불확실성,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채권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고 오늘 한국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해서 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한국 그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채권의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류를 해야 되는지 신호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걸 예단을 하지 말고 시장이 주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불필요한 매매를 통한 손실을 확대하기보다는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수익 기회를 찾아가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달러 강세가 이제 4월 중순서부터 일어났고 원래는 2016년 말서부터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16년 말서부터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2016년 말서부터 해서 쭉 상승의 흐름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 달러의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어려운 주식 흐름, 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달러 인덱스의 가격 차트에서는 대략 한 93불 수준에서 95불 수준에 지금 정체돼 있다. 물론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서는 이 짧은 구간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달러의 방향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달러 강세, 그럼 원화 약세는 수출주의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수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통상적으로 이 달러와 강세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또 이 통상적으로 이 10년물 달러 강세는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이 전문적인 용어는 플래트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수익률 평탄화 현상을 유발을 시키는데 경제학자들이 보는 플래트닝 현상은 경기 위축을 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지속되는 한 한국 위험자산,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달러의 약세 그리고 채권 가격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해소되고 이제 위험자산으로 내가 자금을 들어간다. 이 스마트 머니들이 위험자산으로 온다라는 신호는 채권의 방향과 달러의 방향에 결정된다. 이 신호만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도 주식시장에서 내가 언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 타이밍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아시아 주요 국가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보면 한국 시장과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만 시장, 대만과 한국군. 근데 보시면은 이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던 2월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가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지수 같은 경우는 2월 저점을 깼죠. 그리고 제가 6월 14일 날 이 한 코스피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일에 종가를 이탈시키면서 또 2,438포인트를 이탈시키게 된다면은 약세 신호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뭔가를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를 매수할 만한 신호는 발생되고 있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지금 PPT의 화면 보시면은 6월 1일 종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가 됐고 그 결과가 4주간에 걸친 하락세.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양봉 마감을 시켜놨어요. 2285.06에 마감을 시켜놨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어려웠다. 4주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앞으로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코스피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그 7월 6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던 시초가 2260포인트 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코스피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주식은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 어닝 시즌 맞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나스닥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한국 시장도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금리 인상 속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야 돼요. 기업의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빨라야지만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그 이익 증가분이 낮다라면 그 수급은 호락호락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선택의 폭이 좁아져 있을 때 적극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을 매도 쪽에 신호가 발생이 됐었죠. 6월 둘째 주의 상승은 그 칠레 광산의 임금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분명히 기준 잡고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은 제공이 됐습니다. 제가 왜 구리 가격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그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장중에 또 급락하는 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금 구리가 6월 둘째 주에 시초가를 깨면서는 매도의 신호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렇다면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직 이 6월 마지막 주의 시초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6월 마지막 주에 시초가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매도 쪽으로 분명히 보셔야 할 거예요. 저는 매도를 충분히 고민하고 멘티분들한테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 기준이 중요하다. 지금 그 원유 시장은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건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수요와 공급. 구리 가격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무역 분쟁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구리가 빠진 거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또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의 이슈에 의해서 또 이 하락세도 나오고 상승세도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6월 마지막 주에 시초가가 이탈되면은 약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 이제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위기에서 또 수익 내는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강의할 내용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좀 위기스럽지만은 충분히 대응 불가능한 시장은 아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꺾인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미묘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